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천선을 내주면서 2%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3천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1일 이후 23일 만인데요.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 넘게 하락하면서 2,994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3% 넘게 하락하며 906.31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 해외 증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시장 흐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응 전략 필요할지 또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또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모든 것들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 또한 노란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상단에 클릭하시고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마음이 급하다, 오늘 나의 종목이 좀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 저희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놨으니까요. 오늘만큼은 꼭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상담들 꼼꼼하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무학 전문가님 리베로 종목 워낙 이제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정보 이무학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제가 지난번 시간에 슬금슬금 떨어지는 거다, 알른이 죽는 게 낫다, 그래야 반등도 빠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 있는데요. 그것이 진짜 알른이 오늘 죽어버리는 그런 증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현상들이 과연 발생을 했는지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다음 결과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탐구 과정, 시장의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조금 좀 되짚어 보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오늘은 전 종목군들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종목들 선정의 이 흐름보다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군들에 대한 또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이번 1시간이죠. 또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은 딱 1시간 또 들어오셔서 고민 중이신 종목들이 있으면 오늘 뒷시간에는 종목 상담으로 쭉 갈 테니까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고 최대한 시간 되는 대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부위를 외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우리 노란톡방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으쌰 한번 다시 외치고 바로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봅시다. 자, 시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꾸 하락을 많이 맞춰서 저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박스피다라고 말씀드렸죠. 3,0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하고 3,200선을 고점으로 하는 박스권 행보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하단을 쳐버렸어요. 오늘 2,994포인트. 여기 구간에 이런 박스권 하단까지 그냥 쑥 내려가 버렸죠. 올라올 때는 통일호, 내려갈 때는 하행선은 KTX. 위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는 흐름들을 코스피 시장 오늘 박스권 하단이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스닥 쪽 흐름도 오늘은 이렇게까지 밀리는 수급은 오전에 아니었거든요. 좀 이따가 수급 상황은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종가까지 애누리 없는 하락, 밑꼬리가 아예 없죠. 오늘 그냥 패닉, 보죠. 이 시장의 투매라는 게 있는데요. 뭔가 분석하지 않고 추격 매수의 반대말이죠. 뭣도 보지 않고 그냥 일단 던지고 보자라는 투매 심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투매는 수급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멘탈 붕괴, 즉 이 시장의 투기적인 매도, 일단은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일단 던지고 보자. 굉장히 공포스러운 하락이죠. 전량을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보는
네, 패닉 장세. 뭐 하락폭이 뭐 3%밖에 안 되긴 했지만 3%밖에는 아니겠지만 그죠? 뭐 사이드카까지는 아니겠지만 3%에서 뭐 마감을 해서 만약에 오늘 정말 우리나라 장이 한 5시, 6시까지 했다면 더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찌됐든 장이 빨리 끝나라. 뭐예요 오늘 권투 경기로 치면 빨리 그냥 수건을 던지고 싶을 만큼 네, 시장의 이 투기적인 매도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투매가 나오면 반등도 빠르거든요. 네, 이따가 또 살펴보고요. 자, 오늘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그냥 보통 날이었어요. 보통 날. 외국인 매도 그냥 진행이 됐고요. 기관 매도도 그냥 세지 않았습니다. 연기금도 뭐 그냥 평소 대비 한 2, 3천억 제일 시장에서 많이 제일 연속적으로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애들이 기관 중에 연기금이죠. 연기금 매도도 오늘 2천억대 평소 노멀 수준. 외국인 매도가 뭐 8천억씩 나오면서 40% 빠지는 거는 어이쿠 많이 팔았네. 이러면서 이해나 가죠. 그죠? 근데 4천억, 1천억 그렇게 많이 안 팔았는데 70%가 75포인트가 한 방에 날아갔죠. 코스닥 쪽은 뭐예요? 외국인이 막판에 샀어요. 장중에 팔았는데 하도 장이 빠지니까 얘네들이 사더라고요. 근데도 밑꼬리도 못 달았죠. 이게 패닉 셀링입니다. 투매죠. 외국인이 샀는데도 오늘 30포인트가 날아갔습니다. 문제는 오늘 30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980포인트 거의 1000포인트를 남겨둔 시점에서 최근 5일 동안 80포인트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코스피처럼 3000포인트가 80포인트가 떨어진 거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1000도 안 되는 증시가 거의 100포인트가 날아갔다는 것은 5일 만에 장이 8% 이상 밀렸다는 거죠. 장이 8%가 밀리면 종목들 몇 프로 밀린다 그랬죠? 평균 하락률이 시장이 올라갈 때는 더블이 안 돼요. 평균 상승률이. 근데 시장이 내려갈 때는 희한하게 시장이 10% 밀렸다. 평균 하락률이 20% 됩니다. 즉 여기서 8포인트가 밀리니까 여러분들 아마 종목을 계속 가지고 계셨다면 평균 하락률이 마이너스 16%. 이게 평균이다. 굉장히 무서운 하락이죠. 그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다. 특히나 오늘은 수급이 있는데도 빠지는 패닉 셀링이 나왔다. 자,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흐름들 봐도 뭐 오늘 또다시 파락 나라에 왔죠. 또 스머프 왕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 삼성전자, 우선주 얘네가 시가총액이 22%, 우선주가 2.8%. 얘네들이 합치면 25%입니다. 전체 시장에 코스피 종목이 예를 들어 1,30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 혼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연못 안에 고래라고 부르죠. 시장을 왜곡하는 놈. 올라갈 땐 지 혼자, 내려갈 땐 다 밀고 내려가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놓고 파악하실 점을 하나는 뭐냐면 체감지수, 지수의 상승률과 하락률은 온도, 여러분들이 뭐 기상청에서 나오는 온도. 근데 체감 온도는 틀리죠. 바람이 불고 뭐 어찌됐든 여러 가지 기상 변화에 따라서 체감 온도는 몇 도다. 온도와 체감 온도는 좀 틀리죠. 증시의 체감 온도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처럼 보합에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밀렸다. 종목들이 굉장히 아픈 날입니다. 체감 온도는 훨씬 만약에 오늘 장이 2% 빠졌으면 체감 하락률은 마이너스 3%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제일 좋은 장세는 뭐예요? 체감 온도가 높은 장이 1% 올랐는데 나는 2% 오른 것 같은 날은 장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안 가거나 떨어지는 거죠.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뭐 워낙 요새는 많이 매매를 하시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체감 온도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안 빠졌다는 것은 오늘 종목들 다 엎어졌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좀 보면 오늘 현대차나 기아차 야심작 전기차 신모델이 나왔는데 오늘 장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얘네들이 하락을 좀 주도했죠. 현대차 마이너스 3.8%, 기아차
마이너스 4.7%. 신차 기대감이 올라가지도 않고 아침에 시장은 이렇게 빠질지 몰랐죠. 그죠? 아침에 그냥 괜찮았어요. 그죠? 아침에 저는 통일호라도 타고 일단 상행선을 타는 줄 알았는데 얘네가 일단 하락으로 밀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왜예요? 뭐 물론 오늘 악재는 몰려온다고 이 배터리 리콜 사태도 있었지만 그건 뭐 나중 일이고 신차 기대감으로 일단은 시장에서 아침부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갭도 못 두고 그냥 꼬라박았습니다. 뭐예요? 신차, 전기차가 이번에 나온 거는 일단은 지난번 애플의 이슈도 애플의 이슈였지만 이번 하락은 좀 본질적으로 틀리다. 이슈로 떴다가 이슈로 내려가는 거는 그냥 일상의 현상일 수 있어요. 근데 현대차가 여태까지 만들어 오던 야심작이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를 딱 오픈을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싸늘했죠. 뭐예요? 니네 또 가성비야?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후반 업체가 따라 붙으려면 거기서부터 가격부터 들이밀면 일단 뭐야? 내연차도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물론 훌륭한 자동차이긴 하지만 해외 시장이나 이런 데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제품 품질력보다는 일단은 동급 대비 가격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의 오늘 하락은 뭐 증시 하락도 있지만 신차가 발표됐는데 아침부터 힘을 못 쓰는 모습 보면서 현대차 기아차 내연차의 이 한계를 전기차까지 끌고 오나? 뭐예요? 뭔가 새롭지 않다. 뉴 노멀? 그죠? 새롭지 않은 또 다른 스펙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장이 반등을 할 때, 그죠?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다시 제가 또 묶을게요. 삼전 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전기차,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3대장. 3대장. 현대차에서 오늘 빠졌다고 다시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바이오는 뭐 예전부터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주들의 오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 이쪽은 일단은 좀 반등 후보에서 좀 제외를 시켜놓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 쪽 흐름 보면 이것도 하락을 맞춰서 기분이 나쁘긴 한데 제가 뭐라 그랬죠? 밑에 애들이 올라온다 그랬죠. 위에 애들이 내려가고. 위에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고 밑에 있는 애들이 좋아져서 올라오면 좋은 건데 이 바이오 애들이 밑으로 빠지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3위로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가 4위로 올라오고요. 그죠? 에코프로비엠이 6위로 올라오고. 얘네 시젠 이런 3위였던 HLB, 4위였던 뭐 시젠 이런 종목들이 밑으로 그냥 급락하면서 빠지면서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이 열심히 올라서 위를 치고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위에 있는 애들이 너무 급락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죠. 시젠 계속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내려갈 겁니다. 계속 내려가고 밑에 뭐 HLB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하락적으로 그리고 바라는 바는 위에 있는 애들이 폭락해서 내려가는 거 말고 좀 밑에 있는 애들 우리 리너공업이나 뭐 SK 머티리얼즈 뭐 스튜디오 드래곤, OTT, 전기차,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좀 치면서 올라올 것 같고요. 이 지각 변동은 이번 시장이 출렁임이 크게 있죠. 그죠?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등 국면에서 이 순위는 더 빠르게 바뀔 겁니다. 원래 시장에 이 물이 뒤집어지면 그 안에서 업종별, 섹터별 칼라 체인지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런 종목들 바이오 밑으로 그리고 전기차, OTT 그리고 플랫폼, 반도체 이런 종목들 위로 이 시대의 변화, 시장의 변화를 이번 증시 급변동에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단은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그러면 장이 딱 봐도 무섭죠. 끝이야? 나 들어오자마자 끝이야? 나 1월에 시작했는데 나 작년 10월에 시작했는데 나 시작하자마자 끝이네? 끝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하락에 상당히 좀
담대합니다. 뭐 이런 하락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락 축에도 못 껴요. 급락 축에도 못 끼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던 분들이 이게 보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죠? 이 고양이를 보고도 이거 호랑인가? 고양이도 본 적이 없으니까 생물체를 이 동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근데 저는 이번 하락은 맹수의 개념보다는 좀 아기자기한 좀 귀여운 하락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컸죠. 이 지금 하락이 지금 가장 큰 악재에 대한 이슈가 뭐냐면 물론 오늘 장중에 갑자기 무슨 홍콩에서 증권거래소 올린다고 증권거래소 뭐 28년 만에 올린다고 해. 우리나라로 치면 세금 수수료 올리는 거죠, 그죠? 수수료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 0.03 올린다고 글로벌 아시아 증시가 폭락할 이유는 없잖아요. 홍콩도 우리나라도 뭐 중국도 홍콩이 0.03 올린다고 글로벌 아시아 증시 이머징이 폭락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뭐 중국에서 모기지 관련해서 뭐 유동성을 조금 억제한다 부동산 쪽에 뭐 그걸로도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팩트는 뭐냐면 바로 이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입니다. 국채 수익률이라는 거죠. 이게 이 올해 목표치가 올해 얼마까지 한 1.5까지는 예상을 했어요. 1.5. 근데 너무 가파르게 지금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죠. 목표치라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와도 위험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물가,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이기 때문에 얘가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이게 뭐예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이 오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대표적 기관이 누구예요? 인플레 파이터. 인플레만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기관.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이죠. 목적 말씀드렸죠. 경기부양? 경기부양은 정부가 하는 거죠. 그죠? 경기부양은 정부가 하는 거지. 중앙정부는 바로 인플레 파이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연준 파월 뭐야? 너네 유동성 공급 끝나는 거야? 테이퍼링 시작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서 파월이 얘네들은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하고 하원이 있죠. 얘네에서 우리나라 뭐 국감처럼 와서 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연설을 합니다. 상원에서 한번 하고 어제 했죠. 오늘 하원에서 한번 합니다. 뭐 똑같은 얘기 하겠지만 피곤하게 두 번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 증시가 어제 막 떨어지다가 상원에서 이제 파월이 역시 슈퍼 파월이 돼서 슈퍼 파월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2%까지 계속 용인할 것이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최소 2년 안에는 멈출 생각이 없다. 강력한 메시지를 또다시 한번 던져주니까 미국 증시가 그렇지 역시 파월 역시 이걸 이제 시장 비둘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 슈퍼 비둘기가 또 날아오니까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쭉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이 변동성 자체에 쉽게 노출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악재는 몰려온다고 이 조그만 악재에도 시장이 빡빡빡 투매가 오늘 특히나 평소 소소한 수급이었는데도 투매가 빡 나와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 미국의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좀 의구심. 이게 왜냐하면 이 국채 가격과 국채는 가격이 있습니다. 국채도 채권 가격이 있고요. 채권 수익률이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가 떨어져요. 근데 채권 금리가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가 떨어집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이 수급의 법칙상 수요가 공급을 앞서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가기 위해서 채권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연준에서 뭐를 해요? 이게 자산 매입입니다.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신재방이 자기네 채권을 사주면서 수요를 계속 돈을 거기다 쏟아주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고. 근데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안 사는 거야? 아직 연준은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시장을 의심하는 거죠. 니네 안 샀지. 니네 안 살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의심적인 측면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국내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봅시다. 일단은 작년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꺾이는 적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작년 8월하고 10월 사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지도 몰랐고 작년에 뭐 있었어요? 작년에 증시를 흔들어 놨었던 여기 8월부터 10월 유동성 장세는 시작이 됐잖아요. 각국 중앙정부에서 돈을 막 쏟아 부으면서 단기 발락이 있었죠. 이유가 뭐였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의심.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과열이야? 하면서 시장이 계속 뒤를 돌아다보고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도 되나? 돌다리를 계속 건드리는 과정이 유지보수거죠. 그죠? 다리를 유지보수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이유, 갖다 붙이기 좋은 이유, 미국의 대선이었죠. 트럼프야, 바이든이야, 공화당이야, 민주당이야, 부양책은 어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됐든 올라갈 거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이 대선 불확실성이라는 아주 근사한 악재를 갖다 붙이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키워줬죠.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이 결과 나오자마자 다시 치고 올라가서 올해 1월에 또 엄청난 랠리를 보였죠.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주식시장의 4개, 금융장세, 펀더멘탈 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 장세.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가고 있죠. 각 국가의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실적, 반도체 위주긴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미국도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수출 동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은 벌써 인구의 절반이 백신 접종이 완료됐다 그러죠. 이제 가는 구간인데 과연 이 기간이 여기서 지금이 이렇게 가는 것이냐? 자, 보시면 여기서 의문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핵심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그래서 역금융 장세가 온다. 뭐예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이 엄청난 유동성의 저금리로 돈을 막 빌려 썼던 기업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빚 갚기에 허덕이면서 투자를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역실적 장세로 갈 것이냐. 우리가 과연 여기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파동이 있을지언정 지금 실적 장세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금융장세가 시작이 되고 단기 발락 이후에 실적 장세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가는 구간에 있죠. 지금 기업들의 작년 1, 2, 3, 4분기 실적이 코로나에도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선방을 했고 그러한 기저 효과들이 올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OTT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 뭐 전기차의 혁신적인 제품들, 기술력들, 이러한 성장주들의 이 프리미엄은 이대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이 뭐예요? 금융위기 직전에 공급 과잉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2007년도, 2008년도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한국 일드갭 현황이 보시면 과하지 않아요. 절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과 미국 S&P 일드갭도 여기서 지난번과 보면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금융위기와 비교를 하죠. 코로나 사태를. 왜? 금융위기도 어떻게 봉합을 했어요? 유동성으로 봉합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어때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금융위기 때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냥 갖다 쏟아부었죠. 그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 보시면 주식시장에서 매도 우위로 시장을 전환하려면 지금 엄청나게 풀려 있는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어디로 가? 비트코인으로 가? 아니요. 이게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채권 시장으로 이 돈이 흘러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지수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뭐 지금 작년에 애초에 이제 장을 시작했던 분들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코스피입니다. 1, 2, 3 아까 말씀드렸던 고 구간이죠. 8월에서 10월. 와, 이거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네.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야? 이때는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몰랐죠. 이거 약이 나오긴 나오는 거야? 언제 나오는 거야? 아, 바이든이야, 트럼프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장이 3번 내려꽂고 그리고 다시 랠리를 갔습니다. 지금 시장 다시 볼까요? 이번에도 똑같죠. 1, 2, 3 이번에도 3번. 코스닥으로 보면 조금 더 코스피 3 지금도 1, 2, 3 이렇게 3번. 자 볼까요? 또 똑같아요. 지금은 여기가 봉이 커져서 그런데 이때도 8월 9월 달에도 박스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박스권이죠. 그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지난번에 그럴싸한 악재는 대선 불확실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럴싸한 악재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미국이 유동성을 축소하려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연준에서 결정을 하겠죠. 연준에서 파월이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우리는 금리를 최소 2년간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모든 경제 활동이 돌아가도 우리는 최소 2년은 금리를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우리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는 건 시장은 라이어다. 시장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 폭락을 시키기도 하고 그럴싸한 이유로 주가를 들어 올리기도 하죠. 근데 종목은 기업은 라이어예요. 여러분들 증시가 폭락했다고 기업이 이틀 에이씨 오늘 이틀 가게 문 닫아야겠다 합니까? 증시가 10% 20% 폭락을 했다 칩시다. 그 기업의 생산 활동이 중단됩니까? 판매가 중단됩니까?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안 사기 시작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시장은 라이어지만 여러분들이 진실 게임에서 승자가 되려면 이때 더 기업을 열심히 분석하고 뭐 거기서 뭐 낙폭과대를 매수를 하든 뭐 저점 매수를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기업 분석부터 선행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려운 시기 시장에 따라서 출렁임의 여기 변동성을 맞추려고 하면 변동성에 손을 베입니다. 그래서 다 팔았네, 못 팔았네, 더 살까? 뭐 이러한 고민보다는 여러분들 다시
이럴 때일수록 원점에 돌아가서 좋은 기업들의 실적 흐름을 시장 접자는 거죠. 시장 접고 다시 재무제표 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못 믿어올 때는 큰 변화, 시장의 드라마틱한 변화 조짐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0년만 국채 수익률은 그럴싸한 악재다. 또 이 변동성은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지난번에 트럼프 악재가 돌다리를 두들겨 보게 해준 것처럼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급등은 뭐예요? 유동성 버블에 대한 위험 자산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비트코인, 유가, 뭐 요새 뭐 상품 가격도 다 올라오던데, 뭐 옥수수까지 올라오고 막 그죠? 이런 확인되지 않은 주 증시 외에 이러한 그 자산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고, 그리고 또다시 돌다리를 두들기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럴 때 좋은 기업들을 열심히 담아 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여러분들의 계좌를 붉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을 진행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굉장히 유익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1시간 좀 짧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전문가 힘이 또 필요한 시점이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강의뿐만 아니라 위너 11을 통해서 종목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특별하게 또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늦은 시간에도 1000명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우측 하단의 QR코드 카메라 켜시고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상담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 지금 바로 올라왔네요. 큐큐님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3,300원이고요. 비중은 20%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보유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업들이 옥석 가리기가 바로 이런 변동성 과정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꼬꾸라지죠. 전 종목이 빠집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그 전 종목이 올라오지 않아요. 빠진 게 100이면 지수가 100포인트 빠졌다가 100% 다시 올라오면 지수는 똑같잖아요. 100종목이 빠졌으면 100종목이 올라올까요? 아니요. 100종목 빠졌으면 30종목밖에 안 올라옵니다. 대신 그 70종목의 하락을 이 30종목의 상승이 다 잡아먹고 신고가로 다시 랠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 하락 구간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큰 공포가 되겠지만 누구한테는 또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옥석 가리기. 다시 한번 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주식은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바로 실적과 성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아리송한 게 조금 말씀드리기 조금 불편한 점이 뭐냐면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를 보면서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4분기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실적에 이 영업이익이 잘 안 나왔어요. 3분기까지 200억이었는데 4분기 해서 총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찝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시총이 1조 4천억짜리입니다. 그죠? 1조 4천억. 1조 4천억이면 영업이익 얼마 내야 돼요? 1,400억. 제가
시총의 10% 정도가 영업이익이다. 제조업체들은 말씀드렸죠. 1,400억 택도 없죠. 자, 그러면 성장성 프리미엄을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전기차 쪽이 계속 이 프리미엄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가 일단은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제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풀어나가야 될 좀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장성 전기차 쪽으로는 뭐 물론 성장성의 프리미엄은 충분하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기관 애들도 많이 샀어요. 기관에서 매수 보시면 빨간불 보이시죠, 그죠? 그렇게 시장을 팔아대도 이 종목의 성장성 프리미엄을 계속 사줬는데 과연 얘네들이 여기서 더 주가를 잡아주면서 올려줄 것인지 아니면 안 되겠다 손절하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주가 방향은 설정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과연 이 시장 변동성이 한번 커진 이후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성장성 있는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밸류 중심으로 해서 올라갈 것이냐. 일단은 빠질 땐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한 것은 밸류지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밸류가 확실하긴 하지만 성장성은 약간 밸류 다음에 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리스크한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오늘 빠지는 것도 뭐 많이 빠지지 않았고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손실률은 적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평균 종목 한 달만 갖고 있었으면 평균 손실률이 한 15% 이상은 될 겁니다. 이 종목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죠.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기관 애들이 그나마 좀 받쳐서 덜 빠지긴 했는데 기관 애들이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버리면 이거 굉장히 또 골 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반등 국면을 잘 보세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종목이 막 시장 따라서 떠밀릴 때 밑에서 막 받쳤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얘네들이 더 사면 믿어야죠. 오케이. 얘네들이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구나. 근데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던져요. 그러면 얘는 이제 죽은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것보다는 내일 오늘 뭐 미증시가 별일 없다면 오늘 시원하게 빠져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반등 국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던지는지 아니면 반등 국면에서 사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저도 아직은 좀 아리송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차트 무시, 무조건 기관 수급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기관의 움직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하시다가 일단 차트 보지 마시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도 1000명 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어요.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T님의 뷰웍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34,800원이네요. 비중은 나쁘지 않습니다. 10%.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시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의료 쪽 장비주들 제가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바이오 의료 장비 바이오가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의료 장비나 제약주들, 신약 관련주들, 염기열 진단 분석 시약 업체들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바이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그렇게 치면 바이오 기업이긴 하지만 그죠? 엑스레이 디텍터 관련해서 근데 약간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확실한 칼날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바이오도 아니고 이 제조업체도 아니고 약간 중간에 좀 낀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낀 종목들은 실적으로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신약 관련한 한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바이오 특유의 한 방이 없죠. 성장성 프리미엄이 강하게 붙어주기 힘들잖아요.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만들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 말고는 성장성의 프리미엄 밸류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장비 업체들은 뭐예요? 실적으로 제조업체처럼 강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 고밸류를 계속 정당화 시켜줘야 되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실적을 좀 보여드리면 노멀합니다. 그냥 뭐 시가총액 지금 보시면 3,200억. 그래도 뭐 의료 정밀 기기 바이오긴 하니까 프리미엄 붙죠. 영업이익 뭐 200억 내도 시총 300억은 뭐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일단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운.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뷰웍스라는 종목을 일단은 타이밍을 떠나서 종목 선택 자체가 조금 어설프다. 확실한 칼라가 아니라 확실한 실적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거 그냥 들어가서 지금 좀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의 시세 흐름을 본다면 약간 이 시장에 좀 뒤처지는 반등이 나올 때도 반등이 좀 더딘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막 또 많이 빠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빠져봐야 지가 뭐 한 28,000원까지 좀 빠지겠죠. 노멀하긴 하잖아요, 그죠? 뭐 성장성 밸류가 크게 프리미엄이 부각된 종목은 아니라서 빠지는 자리도 크지 않지만 반대로 먹을 자리도 많이는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좀 반등 어느 정도 좀 찾으시면 어느 날 시장이 빨간불이 내일 만약에 시장이 빨간불이 났어요. 시장이 한 2% 반등 나옵니다. 종목이 한 2% 올라갔어요. 다음 날 시장이 또 2% 올라갑니다. 근데 이 종목이 마이너스로 가고 하루 만에 마이너스로 지 혼자 갑니다. 즉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는 인정하지만 지수 올라갈 때 역방향을 타는 순간 바로 버려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시장 반등 흐름에 일단 몸을 맡기시되 시장과 반대로 등을 지는 순간 일단은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흐름을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잘 설정을 하셔서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갈아타는 종목을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보유하면 좋을까요? 하실 때는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하시면 전문가님을 통해서 위너 11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세 번째 종목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앤님께서 핑거라는 종목을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39,0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네, 일단은 또 신규주가 왔네요. 탱고주는 상당히 좀 단골 손님이에요. 네. 근데 단골 손님인데 조금 좋은 손님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신규주들의 시세는 항상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유통시장에 있다. 발행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익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핑거 공모주가 16,000원입니다. 16,000원까지 이게 내려가려면 지금 반토막 나야 되거든요. 어때요? 이 하한가를 한 번 가고 두 번 가도 이 공모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주를 굉장히 좀 공모주가 아래에 있는 애들은 덤벼볼 만합니다. 왜? 발행시장에서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통시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시세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모주가에서 일단 더블 출발한 종목들 그렇게들 다 당하셨잖아요. SK바이오팜 뭐 또 뭐예요? 넷마블 관련주도 그렇고 또 뭐 BTS도 그렇고 방탄 관련 주들도 그렇고 공모주 더블 출발한 종목들은 항상 그 끝이 너무 처참합니다. 공모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너무 세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규주들은 여러분들이 연초에 잠깐 하시는 건 좋아요. 이 연초에 희한하게 신규주들은 강세를 보입니다. 새로 태어난 종목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과거의 실적과 주가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서 고평가 저평가 이 종목이 작년 100억 냈을 때는 주가가 여기 있는데 지금 200억 냈는데 주가가 여기 있네? 싸구나.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를 유추해서 가격을 산출을 하는데 신규주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과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갑니다. 고점이 없어요. 매물도 없고요. 근데 내려갈 때는 마찬가지로 저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신규주들은 제가 특히나 이번 조정 구간에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오늘 또 뭐 일부 신규주들 바이오 종목들이 저 지하실에서 몇 종목, 한두 종목도 급등하고 또 상한가 가서 이런 장에 신규 증가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100종목 중에 한두 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그 시장 현혹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신규주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칼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웬만하면 공모가 더블 출발한 신규주들은 좀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도 아마 하락 각도가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가 있고 시장 반등에 또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매도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종목까지 꼼꼼하게 도움 주셨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드리고 싶은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나나님께서 비비안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현재 3,950원이네요. 비중 30%. 전문가님 빠르게 봐주시죠. 네, 비비안은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이 말도 안 되는 또 이슈로 움직이잖아요. 뭐 비비안 또 이재명 관련주로 갑자기 여기 차트 보시면 1월 13일 날 이재명 관련주로 주가가 또 급등을 하고 바로 이렇게 상한가 밑까지 주가가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비비안을 뭐 아시다시피 지금 속옷 만드는 회사를 사서 뭐 돈을 4년 연속 적자 내고 있고 뭐 갑자기 비비안이 뭐 전기 속옷을 만들 것도 아니고요, 그죠? 뭐 플렉서블 속옷을 만들 것도 아니고 뭐 옷을 뭐 어떻게 잘 만들어서 돈을 벌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을 생각하실 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종목을 다음 대선까지 갖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지금 주식을 그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 나는 정말 이 속옷 시장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사셨으면 이 기업이 과연 뭘로 돈을 벌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도무지 이 비비안이 돈을 벌 방법이 생각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비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선택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비안은 빠르게 일단은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특별한 호재가 없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좀 리스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갈아탈 수 있는 방법 저희 위너 11을 통해서 종목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빠르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청아사랑님께서 하나솔루션 남겨주셨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매수가 54,200원,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올해 이 유동성 랠리에서 가장 큰 특징이 유상증자를 한 기업들의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포스코케미칼도 그렇고 유증을 성공시키고 유상증자 물량이 나왔는데도 뭐 거침없이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모습들,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즉, 이 기업의 성장성 방향이 맞고 그 유증의 실탄, 제가 강의까지 해드렸죠.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리면서 무슨 강의 해드렸죠?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이 이 신규 사업 진출이나 타법인, 운영 자금이 100%인 기업만 아니면 이렇게 대기업이 신규 설비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이번 유동성 랠리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뭐 지금 빠지는 거는 일단 시장 때문에 좀 많이 밀려나는 것 같지만 일단 기업의 성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하락 정도는 좀 감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 반등의 이 선봉장을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이번 하락만 좀 잘 어떻게 견뎌 보시면 아마 뭐 한두 달 안에는 다시 저기 위에 한 58,000원, 6만 원 위 신고가를 즐기시고 있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마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표가 한 6만 원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아도 좀 버틸 만한 종목이다. 긍정적인 의견까지 추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위너 11에 관련된 종목들 수익률 누려보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화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찍고 자동적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밤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